네이티브처럼 1호 공부. 안녕하세요. 보리 엄마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어린이 1.1에서 2.5 에피소드 중에서 문법과 어휘, 해설을 모아봤습니다.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실까요? 자, 앞에서 나르라는 형태가 자주 나와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나르는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동사인데요. 앞에 어떤 형용사 또는 형용 동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다소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형용사는 이로 끝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형용사와 결합을 할 때는 형용사의 어간에 쿠나르 라는 형태로 붙습니다. 형용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형용 동사가 다로 끝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어간에 니나르 라는 형태로 붙습니다. 예를 보시겠습니다. 오키는 크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명사에 붙을 때도 오키, 뭐뭐 형태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형용사인데요. 이것에 나루를 붙일 때는 오키쿠나루가 됩니다. 뜻은 당연히 커지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번에는 위에서 보신 형용동사 시아바세다가 있습니다. 이거는 행복하다 라고 할 때는 시아바세다로 끝납니다. 근데 명사를 꾸밀 때는 시아바세나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 형용동사에 나루를 붙일 때는 시아바세니나루가 됩니다. 뜻은 행복해지다 라는 뜻이 됩니다. 좀 아시겠죠? 해라 라는 명령은 어떻게 만들까요? 일본어는 동사가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명령을 만드는 방식이 다르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그룹 동사의 경우에는 어미를 에단으로 바꿉니다. 2그룹 동사의 경우에는 어미를 르에서 로로 바꿉니다. 3그룹 동사 활용은 나이형 어간에 로를 붙인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불규칙형이기 때문에 톤째로 외운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예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간바루가 1그룹 동사인데요. 루가 들어가는 것은 라리르레로 라행입니다. 그래서 루를 레로 바꾸면 간바레, 힘내라 라는 명령형이 됩니다. 다만 뜻은 명령이라기보다 격려죠. 다른 예를 보시겠습니다. 노무, 마시다 또 1그룹인데요. 무가 들어가는 것은 마미무메모, 마행이기 때문에 메로 바꿉니다. 노메 라고 하면 마셔라가 됩니다. 2그룹 동사의 예로 미루가 있습니다. 보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루를 로로 바로 바꿔서 미로 라고 하면 봐라가 되고요. 야메르, 그만두다 라는 단어도 루를 바로 로로 바꿔서 야메로 라고 하면 그만해라 라는 명령이 됩니다. 3그룹 동사에는 수르와
쿠르가 있는데요. 수르의 경우는 하다, 이것을 해라 라고 바꾸려면 시로 라고 해야 합니다. 쿠르, 오다는 코이 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1그룹, 2그룹, 3그룹 동사가 뭘까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본어 동사의 1그룹이란 마스형의 어간이 2단인 것을 1그룹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그룹은 뭘까요? 이 마스형의 어간이 에단인 것들을 2그룹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예외적으로 어간이 2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3그룹은 불규칙한 형태로 활용되는 두 동사, 아까 봤던 수르와 쿠르가 있고요. 그 수르와 쿠르가 끝에 결합한 복합 동사들도 3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간바루가 1그룹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마스형으로 바꾸면 간바리마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리가 라리, 그래서 2단이죠. 노무, 마시다, 이것도 마스형일 때 노미마스가 됩니다. 미도 마미 해서 2단이죠. 2그룹 동사에 들어가는 야메르, 그만하다, 이거는 마스형을 할 때는 야메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미무메 해서 에단이죠. 여기에 예외인 것들을 보시겠습니다. 이르 있다, 오키르 일어나다, 가리르 빌리다, 미르 보다, 이것들은 2단이지만 1그룹이 아니라 2그룹에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3그룹은 수르, 하다, 쿠르, 오다, 이 두 가지밖에 없고요. 이 두 가지로 결합이 되는 복합 동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심파이스르, 걱정하다, 우마레테 쿠르, 태어나다, 이런 것들이 다 3그룹에 속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인사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말 중에서 만날 때 인사와 헤어질 때 인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에서 만났을 때 인사에는 오전에 인사, 하루 종일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인사, 저녁 때 인사, 자기 전 인사,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거는 아침, 오전에 하는 인사인데요. 좀 친한 사이에서는 뒤에 고자이마스를 빼고 오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인사는 곤니치와가 있고요. 저녁 시간대의 인사는 곤반와 이렇게 있는데요. 발음이 곤니치와도 그렇고 곤반와도 그렇고 뒤에 하는 와로 발음합니다. 그리고 곤반와 할 때는 발음이 뒤에 바의 영향을 받아서 입이 닫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받침 미음처럼 콘반와 이렇게 입이 닫힙니다. 그리고 자기 전 인사는 오야스미나사이, 친한 사이에는 오야스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입니다.
하지메마시테. 처음 만나 뵙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헤어질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가장 일반적인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는 표현은 사요나라 이고요. 젊은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은 바이바이 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안녕이라는 말을 굳이 하기 싫을 때는 오겐키데, 건강히 계십시오. 뭐 이런 뜻인데요. 오겐키데 라고 할 수도 있고, 친한 어감으로는 겐키데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 또 봅시다. 다음 주에 그럼 봅시다. 다음번에 또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마타 아시다 또는 마타 라이슈 또는 마타 콘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날짜를 정하기 싫을 때, 막연할 때는 마타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어감은 조금 친한 사이의 어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날의 표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날의 표현도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오늘을 중심으로 어제 그저께 내일 모레 그리고 나날이 매일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그저께는 일본어로 오토토이, 어제는 사쿠지츠 또는 기노라고 하는데요. 사쿠지츠는 조금 문어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구어에서는 기노라고 많이 씁니다. 오늘은 쿄, 내일은 아스, 아시다가 있는데요. 역시 아스는 조금 더 딱딱하거나 문어적인 표현입니다. 보통은 아시다라고 많이 씁니다. 모레, 아사떼, 그리고 매일이라는 표현은 마이니치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가라다, 몸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머리, 얼굴, 일본어로는 아타마, 가오라고 합니다. 목, 어깨는 구비, 가타라고 합니다. 팔, 손, 이것은 우대, 태라고 합니다. 가슴은 무네, 배, 허리. 이것은 배의 경우는 오나카, 하라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오나카로 말하고요. 하라는 조금 거친 말입니다. 허리는 고시라고 합니다. 몸통, 등, 도, 세나카라고 합니다. 엉덩이에 대해서는 오시리, 시리, 개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오시리라고 하는 게 무방합니다. 시리는 조금 거친 표현이고요. 개츠는 많이 거친 표현입니다. 다리와 발은 둘 다 발음은 아시입니다. 그런데 한자가 다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가족을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어머니, 아버지, 따님, 아드님, 손자님 또는 손녀님, 손녀님. 이것은 자기가 상대방에게 2인칭으로 부르는 경우이거나 제3자가 그 가족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부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오바아산, 할아버지는 오지이상, 어머니는 오카아상, 아버지는 오토오상, 따님, 오무스메상, 아드님, 오무스코상, 손자에 대해서는 오마고상, 손녀에 대해서는 오마고무스메상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정중한 표현으로 오를 앞에 붙이면 좋고요. 아주 친한 경우나 남성인 경우는 앞에 오를 안 붙이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오마고무스메상, 이것은 말이 좀 길어서요. 보통 마고라는 표현 속에 손녀를 포함해서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마고상이라고만 해도 문장은 성립합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때 쓸 수도 있고요. 밑에 이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댁의 따님, 댁의 아드님, 댁의 손자 이렇게 말할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기의 딸이나 아들, 손자, 손녀를 얘기할 때는 그냥 오자와 산 이거를 빼고 무스메, 무스코, 마고, 마고 무스메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차우의 쓰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차우는 우리말로 어미에서 뭐뭐 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뭐뭐 해버리다 라는 뜻으로 어미를 바꿀 때는 이 동사의 태형에 시마우를 붙입니다. 구어체로는 시마우라기보다는 태형에서 태를 빼고 차우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 원래 동사가 구, 누, 부, 무로 끝나는 동사인 경우에는 태가 대로 활용이 되면서 그 대는 빠지고 차우 대신 자우라고 연결이 됩니다. 예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웠던 것은 나루였던 건데요. 나루가 태형으로 활용이 될 때는 나떼가 됩니다. 여기에 시마우를 붙이면 나떼 시마우, 뜻은 되어버리다 입니다. 이것이 구어가 될 때는 태가 빠지고 차우가 붙습니다. 그래서 나짜우 라고 발음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무로 끝나는 단어 노미꼬무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삼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태형으로 활용이 될 때는 대가 되는데요. 노미콘데 시마우, 삼켜버리다 라고 바뀌고요. 이게 구어형이 될 때는 대가 빠지고 자우가 붙어서 노미콘자우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해버리다를 과거형으로 활용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마우는 과거형인 시맞다. 차우는 과거형 찾다. 자우는 과거형 잣다로 바뀝니다. 예를 보시겠습니다. 나tte 시마우. 과거형은 나tte 시맞다. 되어버렸다. 나짜우. 과거형은
나짰다. 이것도 되어버렸다. 구어체입니다. 노미콘자우, 노미콘잤다. 삼켜버렸다.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 다 라는 어미는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거나 해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쓰임이 있지만 이번에는 이 쓰임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가실게요. 우리말로는 뭐뭐 했거든, 뭐뭐였거든, 뭐뭐란 말이야, 뭐뭐였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인 형태로는 연체형에 노다가 붙은 형태이고요. 이게 구어체로 되면서 노가 응으로 바뀝니다. 다를 높임말로 바꾸면 데스가 되고요. 이게 구어체가 되면서 역시 노가 응으로 바뀌어서 데스라고 씁니다. 그러면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소가시, 바쁘다 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곳에 연체형 이소가시에 노다가 붙으면 이소가시 노다, 바쁘거든, 바쁘단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구어체가 되면 노가 응으로 바뀌어서 이소가시인다. 이렇게 발음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소가시, 바쁘다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 될 때는 과거형으로도 연체형은 이소가시갔다 라는 형태가 되고 여기에 노다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소가시갔다 노다. 바빴단 말이야. 바빴거든. 과거형입니다. 구어체가 되면 노가 응으로 바뀌어서 이소가시갔단다. 바빴거든. 바빴단 말이야.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다 대신에 높임말로 데스를 붙이면 이소가시갔다 노 데스. 바빴기 때문입니다. 바빴던 겁니다. 좀 더 구어체가 되면 노가 응으로 바뀌어서 이소가시갔단 데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아시겠어요? 여기서 일본어에서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우선 명사인데요. 명사에 데스를 붙이고 카를 붙여주면 의문문이 됩니다. 과거형은 데스를 데시타로 바꾸시면 됩니다. 반말은 명사에 바로 카를 붙이면 되는데요. 과거형은 명사에 데았다 또는 그 구어체인 닷다를 붙이고 나서 카를 붙입니다. 예문에 온나노코, 여자아이라는 명사를 넣고 해보겠습니다. 온나노코 데스까? 여자아이입니까? 온나노코 데시타까? 여자아이였습니까? 온나노코가 여자아이니? 온나노코 닷다가? 여자아이였니? 이렇게 활용됩니다. 동사의 경우입니다. 동사의 마수형에 카를 붙이면 됩니다. 과거형은 마수를 마시타로 바꿉니다. 반말로는 동사의 사전형에 카를 붙이시면 되고요. 과거형은 동사를 타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루, 있다를 가지고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아리마스까? 있습니까? 아리마시타까? 있었습니까? 아루까? 있니? 아따가? 있었니? 이렇게 됩니다. 나 형용사라고도 하는 형용 동사의 경우입니다. 형용 동사에 데스를 붙이고 카를 붙이시면 되고요. 과거형은 데스를 데시타로 바꾸시면 됩니다. 반말 형태는 형용 동사에 카를 바로 붙이시면 되고 과거형은 형용 동사에 데았다, 그 구어체인 닷다를 붙이고 나서 카를 붙이면 됩니다. 키레에다, 예쁘다 또는 깨끗하다 라는 형용 동사가 있는데요. 키레에 데스까? 예쁩니까? 키레에 데시타까? 예뻤습니까?
키레가 예쁘니? 키레だった가 예뻤니?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 형용사라고도 하는 형용사의 경우는 데스 다음에 가를 붙이시면 됩니다. 과거형은 데스를 뭐뭐 같다 데스로 바꾸시면 됩니다. 반말 형태는 형용사에 가를 바로 붙이시면 되고 과거형은 형용사에 같다를 붙이시면 됩니다. 귀엽다, 가와이 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가와이 데스까? 귀엽습니까? 가와이까tta 데스까? 귀여웠습니까? 가와이까? 귀엽니? 가와이까tta가? 귀여웠니? 이렇게 됩니다. 이 형용사의 활용에서 이가 빠지는 부분은 다음에 형용사의 활용을 배우실 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는 표현에 대해서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스미마센가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보셨듯이 스미마센가 도나타 데스까?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관계나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반말로 쓸 수도 있는 표현인데요. 스마나이가 스마나이케도 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미안하지만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스마나이케도 고래 코피してくれる? 미안한데 이거 복사해 줄래? 이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뭔가를 부탁을 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마나이가는 조금 더 남성적이고 좀 딱딱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시츠레 데스가 실례지만이 있습니다. 시츠레 데스가 どちらの会社の佐藤様でしょうか? 실례지만 어느 회사 사토시인지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恐れ入りますが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거는 좀 더 정중한 표현이고요. 비즈니스상 쓰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恐れ入りますがこのマスクをつけていただけますか?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마스크를 써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한 건 없지만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거나 요구를 할 때 상대방을 배려를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申し訳ありませんが 죄송합니다만 이 표현이 있습니다. 申し訳ありませんがもう少々お待ち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이쪽에 뭔가 문제나 잘못이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여기서 데스의 쓰임에 대해서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조부모가 아기에게 하는 말에서도 배운 바 있습니다. 데스는 사정을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어미입니다. 우리말로 뭐뭐 했거든요. 뭐뭐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문법은 연체형에 노 데스가 붙은 형태이고요. 구어체가 되면서 노가 응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반말로는 노다가 되고요. 역시 구어체로 노가 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위에서 나왔던 타이헨다라는 형용 동사를 가지고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다이헨다 라는 뜻은 아주 힘들다, 뭔가 큰일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 연체형은 타이헨나 라고 활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노데스가 붙어서 다이헨나 노데스. 힘듭니다. 힘든 일이 있거든요. 큰일이 있거든요. 뭐 이런 식입니다. 노가 응으로 바뀌어서 다이헨난 데스. 구어체입니다. 과거형은 다이헨다tta에 노데스가 붙어서 다이헨다tta 노데스.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구어체는 노가 응으로 바뀌어서 다이헨다탄 데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말로는 다이헨나노다.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힘들어서 힘든 거야. 이런 거고요. 과거형은 다이헨다tta노다. 힘들었던 거야. 힘든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런 식이고요. 구어체가 되면 노가 응으로 바뀌어서 현재형은 다이헨난다. 과거형은 다이헨다딴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일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사람도 우리처럼 성과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죠. 성은 일본에서 묘지라고 합니다. 이 뒤에 한자보다는 앞에 한자를 줄여 씁니다. 시, 세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법률 용어나 딱딱한 표현에서 나옵니다. 고유한 이름을 말하는 이름은 나마에라고 합니다. 좀 딱딱한 표현으로 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참고하실 게 일본에서는 결혼 후에 성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민법 제750조에 후후와婚姻の際に定めるところに従い、夫または妻の死を称する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남편이 아내의 성을 따라도 되고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라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아내가 성을 바꾼다고 합니다. 일본의 10대 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토, 수즈키, 타카하시, 타나카, 이토, 와타나베, 야마모토, 나카무라, 코바야시, 카토, 이하 등등 이렇게 쭉 나갑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닷따라, 뭐뭐 했으면 내 쓰임에 대해서 배우고 가시겠습니다. 문법적인 형태는 동사의 연체형에 노 닷따라가 붙은 형태이고 이것이 구어체에서는 노가 응으로 변하기 때문에 뭐뭐 닷따라 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의미는 가정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 아쉬움이나 후회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가정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는 고한 타베탄다따라 갖다주게돼 밥 먹었으면 치워줘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고한 밥 타베탄다따라 먹었으면 갖다주게돼 이거는 갖다주게를 치우다를 태형으로 바꿔서 상대방한테 뭐뭐 해달라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타베다 먹었다 연체형입니다. 여기에 닿따라가 붙으면서 먹었으면 먹었다면 뭐뭐 해라 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 아쉬움이나 후회를 나타내는 예문입니다. 東京に来たんだったら寄ってくれればよかったのに. 뜻은 도쿄에 왔으면 들렸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상대방한테 좀 아쉬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도쿄는 일본의 수도 도쿄죠. 니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에 라는 조사고요. 기탄だったら 이게 쿠르 오다가 타형으로 활용이 된 겁니다. 기타. 여기에 だったら가 붙었죠. 그러면 왔으면 왔다면 요때 그레레바 이거는 요르 들르다 라는 단어가 태형으로 활용이 된 거고요. 그레레바는 그레르 주다를 또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문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들려주면 요카타노니 좋았을 텐데 라는 뜻입니다. 좀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생리 현상에 대해서 가볍게 보고 가시겠습니다. 재채기 하다, 쿠샤미가 되르, 딸꾹질 하다, 샤꾸리가 되르, 트림하다, 게쁘가 되르, 토하다, 하쿠, 해도가 되르, 오토스르. 여기서 해도가 되르나 오토스르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으로는 하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방귀 뀌다, 오나라가 되르, 해오 하나츠, 호히즈르. 여기서도 해오 하나츠는 조금 문어적인 표현도 있고 조금 거친 표현이기도 하고요. 호히즈르 이거는 좀 딱딱한 표현이죠. 보통은 오나라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다 보시다시피 모모가 되르, 모모가 되르, 모모가 되르 이것은 모모가 나오다, 모모하다 그렇게 번역이 되고 앞에 명사가 여기서 재채기, 딸꾹질, 트림 또는 방귀 이런 명사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주머리의 쓰임새에 대해서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것은 뭐뭐 할 생각 또는 뭐뭐 했다고 생각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첫 번째 쓰임은 의지나 예정을 나타내는 사전형의 주머리가 붙은 형태입니다. 뭐뭐 할 생각이라고 번역이 되고 두 번째 쓰임은 신념 또는 믿음을 나타내는 건데요. 타형의 주머리가 붙습니다. 번역은 뭐뭐 했다고 생각했는데 뭐뭐 한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離乳食 食べさせるつもり 이유식 먹일 생각이야. 이때는 食べさせる 먹이다 라는 사전형이죠. 여기에 주머리가 붙었습니다. 이때는 내가 그렇게 할 예정이야. 그렇게 할 생각이야. 의지가 됩니다. 또 계획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예문입니다. 砂糖を入れたつもりだったんだけど塩だった. 설탕을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소금이었어.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믿었었다는 거죠. 사또, 설탕, 오는 을. 이레다, 이거는 넣었다. 이레루가 타형으로 바뀐 겁니다. 주머리, 이레다 주머리, 넣은 줄, 넣었다고 생각. 땄단다게도, 이거는 했던 건데. 시오, 소금, 땄다, 뭐뭐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아시겠어요? 여기서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조건을 만드는 바형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바가 붙으면 가정이나 조건을 나타냅니다. 1그룹 동사의 경우는 어미를 에단으로 한 다음에 바를 붙입니다. 2그룹, 3그룹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어미를 탈락하고 케레바를 붙이게 됩니다. 나 형용사 혹은 형용 동사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어미 탈락을 한 다음에 케레바나 바가 아니라 나라를 붙여야 이런 조건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명사도 명사 그대로
나라를 붙여서 조건문을 만듭니다. 이 두 개는 다른 동사나 형용사처럼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곳들의 부정형, 결국 끝에 나이가 붙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나이에 어미가 탈락하고 케레바를 붙이게 됩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1그룹의 동사 예입니다. 아라우, 이것이 아라에바로 바뀝니다. 2그룹 동사의 예로는 가에르, 교체하다. 여기서는 르가 레로 바뀌어서 가에레바, 교체하면 이 되고요. 3그룹 동사 수르를 예로 들면 르가 레로 바뀌어서 수레바, 하면 이렇게 됩니다. 형용사의 예입니다. 이, 좋다 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활용이 될 때는 예외적으로 요이 라는 단어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가 바뀌어서 요케레바가 됩니다. 이 케레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형용 동사의 경우는 키레에다에서 다는 탈락하고 이 키레이라는 단어에 나라가 붙습니다. 명사의 경우는 앞에서 나온 온나노코, 여자아이, 여기에 바로 나라를 붙이면 여자아이라면 이라고 됩니다. 그리고 부정형의 예입니다. 위의 경우가 다 해당이 되는데 이 두 가지만 보시겠습니다. 교체하다 가에르는 부정형이 가에나이입니다. 이것을 조건으로 바꿀 때는 가에나케레바, 교체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명사의 경우를 예를 들면 온나노코 데나이, 명사의 부정형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데나이로 해도 되고 온나노코 데와나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끝이 나이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면 온나노코 데나케레바 이렇게 바뀝니다. 여자아이가 아니면. 좀 아시겠어요? 그럼 대쇼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위에서는 뭐뭐 하지 라고 번역이 되었던 건데요. 문법적으로는 동사 연체형, 형용사나 형용동사의 여간, 명사의 대쇼가 붙은 형태입니다. 우가 탈락하면 조금 더 구어체가 되고요. 이것이 반말 형태로는 다로가 됩니다. 우가 빠지면 좀 더 구어체가 됩니다. 뜻은 확인 또는 지적의 경우고 말끝을 올립니다. 뭐뭐 했죠? 뭐뭐 맞죠?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추측을 나타내는데요. 이때는 말끝을 내려서 발음합니다. 그러면 뭐뭐일 거예요 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기모치 데쇼. 짧게 얘기하면 기모치 데쇼. 이렇게 끝을 올리면 기분이 좋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탑은 이야 데쇼. 끝을 내리면 추측입니다. 예문은 아마 싫어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추측으로 말을 하는 경우에는 우는 탈락이 잘 안 됩니다. 우가 탈락하는 경우는 확인이나 지적,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 구어체로 우가 탈락이 잘 됩니다. 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테오쿠, 해두다의 쓰임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동사의 태형에 오쿠를 붙이면 테오쿠가 됩니다. 이것이 좀 더 구어체로 말할 때는 테오쿠가 아니라 토쿠가 됩니다. 높임말로 쓸 때는 오쿠가 마스형인 오키마스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테오키마스가 되는데요. 이것도 구어가 되면 토키마스가 됩니다. 태형에서 테가 아니라 데로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데오쿠가 되고 구어체는 도쿠, 타금이 됩니다. 높임말일 때는 오키마스로 변화되면서
네 오키마스. 구어체는 도키마스. 이렇게 변합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물을 받아 놓다, 그리고 옷을 놓아두다 두 가지 동사를 배워뒀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루가 태형으로 바뀌면 핫때, 거기에 오쿠가 붙었죠. 구어가 되면 핫도그. 놓아두다, 오쿠가 태형이 되면 오이테, 여기에 오쿠가 붙었고요. 역시 구어체는 오이토쿠. 이게 높임말일 때는 이 뒤에 오쿠가 오키마스로 활용이 되죠. 나머지는 위와 똑같습니다. 핫때 오키마스, 핫토키마스, 오이테 오키마스, 오이토키마스. 때로 변하는 경우의 단어를 한번 보시면은 누구, 벗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태형이 누이 태가 아니라 누이 데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누이데 오쿠가 되고 구어체는 누이도쿠가 됩니다. 높임말일 때도 누이데 오키마스, 구어가 되면 누이도키마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와타시, 나 또는 저 라는 1인칭에 대해서 보고 가시겠습니다. 와타시, 나 또는 저 라고 할 때는 여성이 보통으로 쓰는 말투고 남성이 쓰는 경우는 다소 정중한 표현이고요. 한자는 똑같은데 발음은 와타쿠시, 쿠가 들어가면 여성도 남성도 저라는 정중한 표현으로 쓰는 말이 됩니다. 비슷한 발음이지만 와가 아로 바뀐 아타시 또는 지역에 따라서 아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나를 가리키는 1인칭이고 남성은 거의 안 씁니다. 이것은 보통 여성이 쓰는 말이고 때로는 다소 비속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와타시가 야르 또는 가를 빼고 와타시 야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번역하면 내가 해, 내가 하겠어 이런 뜻이 됩니다. 와타시가 이타시마스,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소 존중한 표현이 되죠. 이타시마스가 이게 존중한 표현입니다. 한다 라는 뜻을 조금 더 존중하게 표현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와타쿠시니 사세테 이타다케마스까? 제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위에 와타시보다 더욱 정중한 표현입니다. 아타시가 야르, 아타시 야르. 이것도 위에 와타시가 야르 하고 번역은 똑같이 내가 해, 내가 할게,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되지만 어감은 와타시가 야르 보다 조금 더 비속하거나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좀 아시겠어요? 다음으로는 보쿠, 이것도 나 또는 저를 가리키는 1인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고 가시겠습니다. 보쿠는 남성이 쓰는 표현입니다. 보통 오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상사 앞에서도 보쿠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존중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이 좀 더 비즈니스나 특정 사회적 환경에서 정중한 표현을 쓰고 싶을 때는 와타시 또는 와타쿠시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고 때로는 비속하거나 거친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보쿠가 야르 또는 가를 빼고 보쿠 야르 이렇게 하면 내가 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게 이런 표현이 됩니다. 와타시가 이타시마스, 제가 하겠습니다. 와타쿠시니 사세테 이타다케마스까? 제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올해가 야르, 올해 야르. 이것은 내가 해 라는 뜻이고 위에 보쿠가 야르하고 해석은 똑같이 됩니다만 올해가 좀 더 남성적인 느낌이기도 하고 좀 거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번에는 가라, 뭐뭐 할게, 뭐뭐 했어 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이것은 종결 어미에 가라가 붙어서 문장이 끝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뭐뭐 할 테니까, 뭐뭐 했으니까, 뭐뭐뭐뭐 해, 뭐뭐뭐뭐 해도 돼. 뭐 기타 등등 뭔가 뒤에 문장이 있는 것 같은 어투입니다. 결과적으로 번역을 할 때는 뭐뭐 할게, 뭐뭐 했어 이렇게 끝나기는 한데 거기에는 뭔가 메시지가 또는 마음이 또는 경고나 위로 등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와타시가 야루까라. 내가 할게. 근데 여기만 끝난 게 아니라 카라가 붙으면 뭔가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짐작하건대 내가 할게. 그러니까 넌 하지 마. 안 해도 돼.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알았대 아게르까라네. 씻겨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뒤에 말은 안 하지만 뭔가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다이조부다까라. 괜찮아. 그러니까 울지 마. 뭐 이런 식의 뒤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고 싶을 때 문장 끝에 카라를 붙이면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자꾸 일본 사람들의 문장을 보시다 보면 그 느낌을 또는 쓰임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는 얼굴의 각 부위에 대해서 보고 가시겠습니다. 히타이, 오데코, 이마, 시와, 주름, 마유게, 눈썹, 마부타, 눈꺼풀, 마츠게, 속눈썹, 매, 눈, 호, 호호는 볼, 하나, 코, 구치, 입, 구치비르, 입술, 아고, 턱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마는 히타이가 표준어입니다. 오데코는 조금 유아어에 가깝습니다. 시와 이거는 주름이죠. 마유게 눈썹입니다. 마부타 눈꺼풀, 마츠게 속눈썹, 매 눈, 볼은 호 또는 호호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요즘은 호르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 코, 구치, 입, 구치비르, 입술, 아고, 턱입니다. 이 전체 얼굴은 가오라고 하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는 나캬, 즉 의무를 표현하기 위한 어투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일본어에서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표현을 하려면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문형을 쓰게 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나이형, 뭐뭐 하지 않는다, 나이에다가 케레바, 이거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않으면 나라나이 또는 이케나이는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형에 케레바를 붙이면 이가 탈락해서 나케레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뭐 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려면 뭐뭐 나케레바 나라나이 또는 뭐뭐 나케레바 이케나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어체가 되면은 나케레바 부분이 나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혼잣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이 뒤에 나라나이나 이케나이가 자주 생략됩니다. 한번 예문으로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보습해야 해 라고 본문에서 나왔죠? 보시면 원래 동사 원형은
호시츠する 였죠. 그게 나이형으로 바뀌면 호시츠 시나이로 바뀌고요. 이것을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로 바꿀 때는 호시츠 시나케레바 나라나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습해야 한다 라는 뜻을 의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어가 되면 호시츠 시나키야 나라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본문에서처럼 혼잣말을 하기 때문에 뒤에 나라나이는 빠지고 호시츠 시나키야로 끝난 겁니다. 뜻은 보습해야지, 보습해야 해.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소레, 그것을 비롯한 일본어의 지시어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고래, 이것, 소래, 그것, 아래, 저것. 어느 것이라고 물어볼 때는 도래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 지시어뿐만 아니라 이, 그, 저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보통 고소아도라고 합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고래와 난데스까? 이것은 뭐예요? 소래와 곤비하다기 데스. 그것은 베네슈트예요. 아래와 가바오르 데스까? 저것은 아기 우주어복이에요. 도레노토 데스까? 어느 것 말씀이세요?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고래는 말하는 사람의 가까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소래는 상대방이 나와 가까운 쪽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가까운 쪽을 지시할 때 소래라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킬 때는 아래라고 하시면 되고 어느 것이라고 물어볼 때는 도래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가라, 뭐뭐 하니까 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종결어미에 가라가 붙고 뒷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 이유나 원인을 나타냅니다. 번역하면 뭐뭐 하니까, 뭐뭐 해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왔던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아시노 토코로데 도메라레를 가라. 다리에서 잠글 수 있으니까. 수구 오기쿠 나를 가라. 아토데 이요. 금세 크니까 나중에 사도 돼. 요다레 되나이 가라. 스타이 일하나이네. 침 안 흘리니까 텃바지 필요 없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기서는 토메라레를 가라. 잠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편하다. 뭐 이런 얘기였죠. 여기는 금방 성장하니까 나중에 사도 된다. 침이 나오지 않으니까 텃바지는 필요 없겠네.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른 맥락에서 카라를 배우신 바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때 카라는 뭐뭐 할 테니까 라는 의미에서 결국 뭐뭐 할게 라고 번역이 되는 카라였습니다. 그때는 메시지나 어떤 마음이나 경고나 위로 등을 담은 뉘앙스를 풍기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때 예문이 이겁니다. 알았대 아게를 까라네. 씻겨줄게. 이런 문장 기억나시죠? 이때는 씻어주니까 씻어줘서 씻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진 않죠. 이거는 아기한테 씻어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어떤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카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백하게 구별이 되고요. 똑같은 카라지만 조금 다른 문맥에서 쓰인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나이, 동사 부정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1그룹 동사는 마스형 어간에 이단을 아단으로 바꾸고 나이를 붙입니다. 이때 이단이 이라면 아단은 와로 바뀝니다. 2그룹 동사는 마스형의 어간에 바로 나이를 붙입니다. 3그룹 동사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시나이, 코나이 두 가지를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하시겠습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1그룹 동사의 경우에 다수, 내다가 있는데요. 마스형은 다시마스. 이것에 나이를 붙일 때는 시가 사로 바뀌어서 다사나이, 내지 않는다 로 바뀝니다. 또 하나 예를 보시겠습니다. 이유, 말하다. 마스형은 이마스. 이때 이가 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와나이, 말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2그룹 동사의 예로는 와스레르가 있습니다. 마스형은 와스레마스가 되고요. 이때는 어간이 똑같게 나이만 붙이면 됩니다. 와스레나이, 잊지 않는다가 됩니다. 예외적인 2그룹 동사 중에 미르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스형이 미마스가 되고요. 나이형은 그대로 어간에 나이를 붙여서 미나이가 됩니다. 보지 않는다. 3그룹 동사는 수르, 하다가 마스형이 되면 시마스고 나이의 경우에도 시나이가 되고요. 쿠르, 오다, 마스형은 키마스가 되는데 이때 나이형은 키나이가 아니라 코나이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동사 그룹에 대해서 구별 방법을 복습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한번 배우신 바 있는데요. 이번에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1그룹은 동사의 마스형의 어간이 이단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간바르, 힘내다, 노무, 마시다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마스형이 이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간바리마스, 노미마스가 됩니다. 2그룹은 마스형의 어간이 에단인 경우입니다. 예를 보시면 야메르, 그만하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때는 마스형이 야메마스입니다. 그런데 2그룹 예외 동사가 있습니다. 마스형의 어간이 이지만 2그룹에 속합니다. 그런 동사는 이르, 있다, 오키르, 일어나다, 가리르, 빌리다, 미르, 보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는 이마스, 오키르는 오키마스, 가리르는 가리마스, 미르는 미마스. 그래서 마스 앞에 이단이지만 2그룹입니다. 3그룹 동사는 불규칙하게 활용이 되는데요. 수르, 쿠르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경우도 다 3그룹입니다. 수르, 하다 이것은 시마스가 되고 쿠르, 오다는 키마스로 활용이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 like to be educated, but I'm so frustrated.